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에게 우리가 처음부터 기대했던 모습이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글자 그대로 이진숙 위원장이 우리한테 보여준 모습이 뭡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지고 행동한다라는 거. 이거죠, 그렇죠? 그 민주당 쪽에서 온갖 진짜 뭐 감정적으로 그리고 또 인신 공격성의 발언들을 서슴없이 하면서 이진수 위원장을 내치려고 해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지고 꿋꿋이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못된 어떤 적폐들을 정리해 나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윤석열 정부한테 기대했던 모습이고, 그 모습을 지금 우리가 이준숙 위원장한테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태규 지금 이제 부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준수 위원장 못지않게 그 진짜 민주당의 떼거지들이 한 10명 가까이가 막 떼거지로 가가지고 막 겁박하고 막 협박하듯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지고 당당하게 맞서지 않습니까? 두 사람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의 한 수였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정부가 나아가야 되는 방식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런 식의 모습인 겁니다. 이진숙이나 김태규 같은 사람들, 이게 그냥 단순히 방통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 행안부가 됐거나 문체부가 됐거나 뭐가 됐든지 간에, 그리고 어떤 부서뿐만 아니라 사안이 됐든지 간에 모든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런 어떤 법과 원칙의 공정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거 충분히 금방 회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 바로 그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받아서 문재인이라고 하는 그 인간과 그 밑에 있던 잡스러운 것들의 수많은 적폐, 그거에 맞서 싸웠던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그 모습에 기대를 했기 때문에 법과 원칙을 다시 살려달라라고 하는 기대심으로 0.7%의 차이로 이재명을 누르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준석 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믿어주고, 그리고 또 끝까지 이준수 위원장을 밀어붙였던 거, 이게 진짜로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필요했던 모습이고 신의 한 수였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수 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이준수 위원장이 내정됐을 당시, 그게 벌써 7월 4일이니까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때부터 드러났었죠, 그렇죠? 취임이 이제 취임이 아니었고 그때는 이제 내정이다 보니까 내정이 돼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앞선 이제 그 이동관과 그다음에 김홍일 두 사람에 대한 탄핵안은 뭐였다? 글자 그대로 불법이었다. 그 부분부터 지적을 했었죠. 이동관, 김홍일 두 분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어떤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지도 않았다. 정치적인 탄핵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을 담당하는 기관의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자리를 떠난 분들이다. 정확하게 민주당이 했던 탄핵은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민주당에서 난리를 쳤던 것이, 그리고 또 오마이뉴스나 이런 진짜 좌스러운 그런 언론들이 난리를 친 게 윤석열 정부가 언론 장악을 했다라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탄핵을 한 정당에서는 현 정부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서 탄핵을 발의했다라고 말하지만 과연 그러냐? 현 정부가 방송을 장악한 적이 있냐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윤석열 정부가 방송 장악을 했습니까? 아니, 방송 장악할 만한 그런 힘이라도 있었습니까? 모든 것들을 민주당이 다 주고서, 모든 것들을 다 쥐고서 지들 입맛대로 그렇게 움직였던 거 아닙니까?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언론에 대한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고 장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바이든 날리면 같은 보도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청담동 술자리에 대한 보도, 확인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근거도 없는 그런 얘기가 쏟아져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피의자 에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줬다라는 식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냐고요. 아직까지도 뉴스타파가 설치고 있는 꼬라지를 보고 있으면은 가짜 뉴스의 온상, 그것도 대선에 개입했던 가짜 뉴스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뉴스타파가 아직도 설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윤석열 정부의 언론에 대한 무슨 뭐 탄압, 언론에 대한 무슨 뭐 장악 이런 게 있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뉴스타파는 진즉에 사라지고 없어졌어야 되겠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너무 내버려 두고 있어서 그게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2인 체제가 됐던 거, 그거를 가지고 지금 또 이준수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죠.
이게 헌재에 가가지고 어떤 결정이 나올 것인가 이거를 두고 여러 가지 지금 해석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해석을 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100% 기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2인 체제의 불법성에 대해 가지고 헌재가 인정해 줄 것이다. 그렇게 뭔가 기대하는 기대심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환자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이 이상한 거죠. 그렇죠? 도대체 법적으로 2인 체제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애당초 2인 체제가 됐던 거 그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민주당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진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몫으로서 그렇게 추천을 받았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민주당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 포결을 거부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비판하고 있는 2인 체제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진숙에 대한 표결도 민주당이 거절을 하고 그리고 야당 몫으로 그런 뭔가 추천을 하든지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거부하고 있는 거 그게 바로 민주당 아닙니까? 7월 달 초 이진숙이 처음에 내정이 됐기 전부터 계속해가지고 민주당 쪽에서는 추천을 안 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몫의 위원을 추천을 안 하고 있거든요. 왜 추천을 안 하는 겁니까? 정상화가 되는 것 자체를 막기 위해서. 정상화가 되게 된다면은 과반으로 넘어가지고 혹시 박문진 이사에 대한 거를 이거를 결의하지는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되느라 아예 그냥 자기들 목조차도 지금 챙기지 않고 그 추천조차도 안 하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서는 헌재에 가가지고 2인 체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성이 있다? 헌재가 미쳐도 어느 정도 미치지 않고서야 당연히 그거에 대해 가지고 귀를 기울여 주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거에 대한 탄핵 심판 자체를 이거를 청구를 받아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뭘 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각하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뭐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를 기각을 할 것이냐, 뭐 인용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뭐 기대심이나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지만 다 필요 없는 얘기고 그냥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각하를 시키면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그 대법원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법과 원칙에 맞춰 가지고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죠. 그렇죠? 이재명이가 대도 안 되게 뭘 신청했었습니까? 자기에 대한 어떤 그 사법 리스크 최대한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가지고 대북 송금 문제를 대장동이랑 묶어 가지고 병합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법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대법원으로 그게 간지 사흘 만에 바로 기각을 시켰거든요. 대법원이 원래 이렇게 빨리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총 기간으로 보게 되면 한 2주 만에 이재명이가 신청한 지 2주 만에 그리고 대법원에 배당이 된 지 사흘 만에 바로 기각을 시켰거든요. 이게 보여주는 게 뭐겠어요? 조희대 대법관 체제에서 조희대 지금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관 체제에서 어떤 식으로 대법원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지 그거를 지금 보여주는 첫 단추 아니겠습니까? 왜 도대체 대법원만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 지금 위에 또 상위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헌재 또한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첫 신호탄으로 뭘 지금 쏘아야 되는 거예요? 기각 뭐 각하 뭐 이런 것 기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하로 바로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기각까지 나온다라고 한다면 6개월의 시간이 또 소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도대체 6개월 동안 이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각하를 시켜야 되고요. 그게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사법 정의의 첫 단계입니다. 실제로 지금 뭐 이준석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급락했습니까? 뭐 어떤 언론사 보니까 뭐 급락했다라고 표현하던데 급락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지를 보니까 2%예요. 그리고 또 다른 언론사 같은 경우는 1%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그건 그냥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이고 아무런 영향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이나 지금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느끼기에도 MBC가 너무나 편향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거를 고쳐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진숙에 대한 반감이 국민적인 반감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헌재가 파악을 하고 대법원에서 이번에 그렇게 사흘 만에 이재명에 대한 병합 신청 누가 보든지 간에 사법부를 농락하고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 정치적인 의지를 꺾어냈던 것처럼 이번에 헌재 또한 마찬가지로 각하시킴으로써 반드시 민주당의 저런 얄팍한 수를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헌재가 그렇게 각하를 시켰을 때 이진수 위원장은 날개를 달고 더 언론 개혁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죠. 대한민국의 사법부,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의 첫 지금 신호탄이 헌재가 쏘아 올려야 되는 시간인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